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에서 열립니다. 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전 포교원장 해총 스님과 전 중앙종회 의장 원행 스님, 전 총무부장 정우 스님에 이어 원로의원 일면 스님이 최종 입후보하면서 4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야권 반발 속에 세영 스님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총무원장 후보로 나선 원행 스님은 중앙종회 의장직을 사퇴했습니다. 동북불교미술인회가 다양한 불교미술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13번째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고 박세일 선생이 창립한 한반도 선진화재단이 12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고인의 삶과 사상을 기리는 부조상이 공개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오는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에서 열리게 돼 교착 상태인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종전선언을 앞세우는 북한과 구체적인 핵 리스트, 시간표를 요구하는 미국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로 자리를 굳힐지도 관건입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이달 18일부터 2박 3일간 열리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시계추가 다시 빨라졌습니다. 경색된 북미 관계를 이어줄 이번 회담에서는 우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대북 특사단에게 자신의 비핵화 의지를 토로하면서 진정성을 의심하는 미국을 사실상 겨냥했습니다. 이것은 향후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완전히 중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우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들인데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좀 인색한 데 대한 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종전선언이 선행돼야 후속 비핵화 조치가 있을 것이란 기존 입장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미 동맹이 약화된다 또는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 하는 것들은 종전선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저희한테 표명을 해왔습니다. 미국도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핵 리스트 신고를 먼저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북미 간 논의는 석 달째 주춤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3차 남북 정상회담은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교착 상태를 해소할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신뢰를 표시하면서 임기 안에 적대 관계를 청산하자고 제시한 점은 북미 관계가 다시 급진전될 가능성을 높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사단 방북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과 미국 양쪽을 대표하는 수석 협상가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도 3차 남북 정상회담에 임하는 문 대통령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에 대한 이 교차 보증자까지도 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다시 말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을 얻어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증을 하고 또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이 비핵화 진전할 것이다. 이런 보증.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줄곧 강조했던 한반도 운전자론이 다시 탄력을 받으면서 주춤했던 한반도 시계가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한국불교의 대표 지도자를 뽑는 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전 포교원장 해총 스님과 전 중앙종회 의장 원행 스님, 전 총무부장 정우 스님에 이어 원로의원 일면 스님이 최종 입후보하면서 4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조계종 원로의원 일면 스님이 총무원장 선거행 막차를 탔습니다. 일면 스님은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어제 총무원 청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종회의원 동산 스님을 통해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기호 4번을 받은 일면 스님은 지난 1964년 자운 스님에게서 3위계를 받고 해인사 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했습니다.
일면 스님은 동국대 이사장과 호계 원장, 초대 군종 특별교구장을 지냈고 현재 광동학원 이사장과 남양주 불암사 회주를 맡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전 포교원장 해총 스님과 전 중앙종회 의장 원행 스님, 전 총무부장 정우 스님, 원로의원 일면 스님이 최종 2후보에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세영 스님이 선출된 가운데 선관위는 오는 11일 후보자 자격 심사를 벌입니다. 심사에 통과한 후보는 12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27일까지 16일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총무원장 선거일은 오는 28일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실시됩니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에서 무엇보다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이 철저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종단 안정과 화합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만큼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들이 선거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면 종단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야권 종책 모임의 반발 속에 차기 총무원장 선거 등을 총괄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전 호법부장 세영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총무원장 후보로 나선 원행 스님은 중앙종회 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총무원장 권한대행 진우 스님은 여법한 총무원장 선거 진행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공석이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전 호법부장 세영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선출에 앞서 야권 종책 모임 법륜 승가에는 종법에 앞서 논의하는 인사안건 처리와 해종행위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반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무분과위원장 범해 스님 등은 연석회의에서 인사안을 먼저 다루기로 합의한 사항이라며 본회의 안건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실랑이 끝에 법륜 승가에는 본회의장 퇴장 후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의 부당성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분을 중앙선관위원장으로 뽑겠다는 얘기는 앞으로 5년 동안 차기 총무원장, 지금 선거하는 말고 그 다음 37대죠? 37대 총무원장까지 사행적으로 가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다. 이에 앞서 이번 총무원장 선거에서 기호 2번으로 등록한 원행 스님은 중앙종회 의장직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원행 스님은 16대 중앙종회 의원들과 교육원장, 포교원장 등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 그리고 언론 등의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우리 16대 중앙종회가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4년간 입법 활동에 그리고 감독 활동에 충실해 주신 모든 의원 스님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일신상의 이후로 이번 회기를 끝으로 의장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진우 스님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총무원장 선거를 여법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총무원장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여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종단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추후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심 호계위원 등 각종 인사안을 처리하고 속개된 임시회는 총무원장이 중앙종회에서 불신임 당하면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총무원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불신임 관련 종법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해종행위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끝으로 16대 종회 활동을 사실상 마감하고 이제 17대 중앙종회의원 총선거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의 예비 스님들을 위한 교육과정인 제55기 3위 3인위계 수계교육이 1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회항합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제8교구 본사인 경북 김천 직지사에서 예비 스님인 행자들을 대상으로 3위 3인위계 수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수계교육에는 남행자 39명, 여행자 30명 등 모두 69명이 참가해 스비와 3위 3인이 유리, 연불의식을 익히고 1보 1배, 3보 1배, 3,000배 정진에도 나섰습니다. 남녀 행자들은 수계교육 회양에 앞서 5급 승가고시에 합격하면 3위와 3인이계를 수지해 조계종 스님이 되기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밀교종단인 불교총지종은 내일 오후 2시 총본산인 서울 역삼동 총지사 원정기념관을 비롯해 전국의 사원에서 종조 원정대성사의 열반 38주기를 맞아 멸도절 추선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에는 총지종 종정 법공대종사와 통리원장 인선정사 등 총지종의 주요 스승들과 교도들이 참석해 종조를 추모할 예정입니다. 총지종 법공종령은 생활불교를 주창한 원정대성사의 가르침을 잘 이어나가자는 내용의 법어를 내릴 예정입니다.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는 1907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지난 1980년 9월 8일 열반 때까지 한국 밀교사를 다시 쓴 주인공으로 6.25 전쟁 직후에는 회당 손규상 조사와 함께 진각종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또 밀교 수행에 준제법을 도입하는 등 불교의 생활화와 생활의 불교화 정신으로 불공 수행에 큰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회화와 공예, 조각을 포함한 다양한 불교 미술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동국대학교 출신 불교 미술 작가들이 모여 만든 동국불교미술인회가 13번째 전시회를 개최한 건데요. 조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동국대학교 출신 불교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동국불교미술인회는 창립 25주년을 맞아 제13회 동국불교미술인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가 참 어렵게 했습니다. 나라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회원 한 분 한 분마다 올해 굉장히 더웠거든요. 열과 땀을 다해서 이 작품들이 탄생이 됐습니다. 한국 불교 미술을 대표하는 여러분께서 공동으로 하셔서 이런 전시를 하시고 이것이 곧 우리의 한국 불교 넘어서 아시아 전 세계를 대표하는 불교 역작입니다. 이 시대를 선도하는 대표하는 분들이 모였다는 것은 아마도 먼 훗날 한국 불교 미술사에 큰 획을 그었다라고 기록되게 전 확신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30여 명의 동국불교미술인회 회원들이 제작한 불교 미술 작품 70여 점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래 불교미술을 이끌어갈 10여 명의 젊은 작가들이 전시에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불회에 젊은 회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 젊은 회원들이 또 한 10여 분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해가 다 위로는 선배 장인 선생님들이 계시고 아래로는 젊은 세대가 받침이 돼가지고 지금 동불회가 아주 탄탄하게 지금 된 것 같습니다. 또 여러 자연물을 창호에 새긴 심용식 작가의 작품 문양 속 자연세계와 한반도 평화를 발언한 이연욱 작가의 작품 남북은 하나 등 다양한 불교미술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평소에 우리가 자연에서 느꼈던 거를 창살에다가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창살 속에 자연이 표현한 거 그러니까 동물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동국불교미술인회는 앞으로도 불교 미술 발전을 위해 동국대 출신 신인 작가들을 양성하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제13회 동국불교미술인전은 오는 11일까지 서울 인사아트프라자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경주 황룡산의 절터에서 통일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금동 귀면이 출토됐습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은 지난 7월 황룡사터 시굴 조사를 통해 탑 주변에서 국내 최초로 금동 귀면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토된 금동 귀면은 높이가 15cm, 입에는 고리가 달려있는 등 입체감이 돋보이는 점이 특징입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미술학계에서는 출토지 인근 탑을 8, 9세기 작품으로 보고 있어
금동 귀면도 비슷한 시기에 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 유사한 사례가 없어 현재는 용도를 알 수 없지만 장식품이거나 고리에 무언가를 걸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굴 조사에서는 금동 귀면 이외에도 석불, 용두 조각, 명문 기와 등이 함께 출토됐습니다. 최인창 불교문화재연구소 팀장은 불국사 말사였던 황용사 위상이 높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불자회 초대 회장을 지낸 위공 박세일 선생이 창립한 한반도 선진화재단이 창립 12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에 큰 획을 그은 고인의 삶과 사상을 기리는 부조상이 공개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혁보수의 상징 고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의 부조상이 첫 선을 보입니다. 인자한 웃음을 한가득 머금은 얼굴, 그 아래에 고인의 저서 제목이기도 한 이 나라의 국호는 있는가란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박 교수가 주도했던 싱크탱크 한반도 선진화재단이 창립 12주년을 맞아 고인이 꿈꿨던 선진화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자는 의미가 부조상에 담겼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그야말로 여러 분야에서 위기라고 할 만큼 어려운 난국인데 선생의 그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하여 부조상을 제작함으로써 저희들이 늘 선생의 그 정신을 기리고 꿈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고 박세일 교수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사회복지수석을 지내면서 사회 각 분야 개혁을 주도하고 정치 선진화를 이끌었던 보수진영의 대표적 이론가였습니다. 특히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으로 근무하던 1996년에는 청와대 불자의 모임인 청불회를 만들어 초대 회장을 맡는 등 독실한 불자로 불교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한선재단은 부조상 공개 행사에 이어 고인의 사상을 이어가고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차원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혁신과 기회의 디자인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도 가졌습니다. 발제에 나선 박수영 한선재단 신임 대표는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문구를 예로 들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를 이어왔지만 공화주의에 대해서는 침묵해온 것이 현대사회의 근본적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공화주의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참 어렵게 쟁취한 우리 자유, 인류가 어렵게 쟁취한 자유를 지켜야 되는데 그 방법이 법치주의이고 법치주의와 공공성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시민윤리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4가지 모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행사에는 박재한 한선재단 이사장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선상신 BBS 불교방송 사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고인이 생전 주창한 시대정신인 공동체 자유주의와 선진 통일 사상을 오늘에 되살려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로 창립 12주년을 맞은 한선재단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이사 중심의 의결기구를 이사회와 총괄 대표, 정책위의장의 3도 협업체계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박세일 교수는 보수와 진보의 틀에 매몰되지 않는 정치 선진화에 평생을 헌신해왔습니다. 부조로 만들어진 고인은 당리당략 차원을 뛰어넘지 못하는 현 정치권이 사표로 삼아야 할 모습입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재단법인 리앤원이 불교의 사상과 재현이란 주제로 세계적 불교학자인 크리스티나 셰러숍 교수와 스티븐 타이저 교수를 초청해 제3회 국제학술 강연회와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셰러숍 교수와 타이저 교수는 오는 14일 서울대 인문대학에서 열리는 워크숍과 오는 1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강연회에 참가해 돈황학 등에 대해 강연합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을 막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의 행사가 열립니다. 스텔라 재단은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송파구 오륜동 한국체대에서 대한민국 지금 우리는 행복한가란 주제로 Are You OK 데이를 엽니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공식 캐릭터 포이가 제1회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 경연에서 모두 75개 캐릭터 중 8위로 예선을 통과해 본선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의 본선 투표는 지난 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돼 모두 8개의 대한민국 대표 캐릭터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BBS가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최근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물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로 인한 오염, 생태계 파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20년간 바다를 관리하고 해양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기관인 해양환경공단인데요.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을 권은희 경제산업부장이 만났습니다. 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BS가 만난 사람 오늘은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신 김에 해양환경공단에 대한 소개부터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해양환경공단은 바다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의 보전, 관리,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해양환경의 방제 활동, 이와 관련되는 다양한 교육훈련, 국제협력 이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공단의 업무 가운데 하나가 또 해양 쓰레기 처리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해마다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 발생량이 어느 정도나 되고 또 이런 해양 쓰레기들이 해양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가 수거한 양이 약 한 8만 톤 정도를 수거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발생하는 양은 그것보다도 더 많을 것입니다. 주로 발생하는 내용을 보면은 해안가에 쓰레기 한 절반 정도는 해안가에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수중에 침적돼 있는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들이 또 한 3만 톤 정도 되고 나머지는 해양에 부유 떠 있는 그런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쓰레기들을 저희들이 지자체나 저희 공단이 같이 이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런 해양 쓰레기들은 그 바다에서 우리 수산물 물고기들이 이렇게 폐어망이라든지 어구에 네. 이렇게 걸려가지고 죽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를 유령어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연간 수산 매출의 한 10% 정도 약 4천억 원에 육박하는 그러한 피해를 끼치고 있고요. 또 이런 폐 로프 같은 것들이 이 바다에 떠다니다가 여객선의 프로펠러 같은 데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또 안전사고를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물론 이제 경관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들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께서는 지난 2월에 취임을 하셨잖아요. 네. 그동안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의 소회가 어떠신가요? 예, 상당히 3년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네. 해양 환경을 책임지다 보니까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저희 직원들 600여 명의 직원들과 소통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부는 본부대로 또 각 지사에 일일이 방문을 하면서 1대1로 저희 직원들과 꾸준한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공단 조직이 새로운 해양 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개편이 좀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 그런 조직 개편 작업을 그동안에 몇 개월간 꾸준히 해서 얼마 전에 그런 작업을 마쳤고 새로운 비전, 경영 목표 이런 것들도 설정을 해서 이제 열심히 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6월에 발표를 하신 거죠? 새로운 6월 말에 비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경영 방침. 네. 예.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우선 비전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희 이 공단의 네. 주요 임무와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은 건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바다, 그를 통한 또 풍요로운 미래를 우리가 가꿀 수가 있고요. 그래서 행복한 국민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비전을 건강한 바다, 풍요로운 미래, 행복한 국민, 위드 코엠 이렇게 해서 코엠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영문 명칭인데 공단과 함께하는 그러한 건강한 바다, 풍요로운 미래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을 설정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그에 따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목표를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네, 그 요즘 뭐 남북 간의 협력 사업, 경협에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데 혹시 해양환경공단에서도 대북 관련 협력 사업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앞으로 해양수산부라든지 정부와 서로 소통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해양환경 보호 활동들이 그대로 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양한 지금 현재 저희 하고 있는 일들이 그대로 다 협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시다시피 바다는 서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바로 위로 올려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으로 발전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조계종이 오는 28일 총무원장 선거에 이어 다음 달 11일 중앙종회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다음 달 11일 제17대 직선직 중앙종회 의원 선거가 전국 교구 본사에서 실시되고 직능 대표와 비군이 중앙종회 의원은 다음 달 8일에 선출할 예정입니다. 어제 중앙종회 임시회는 16대 종회의 사실상 마지막 의정 활동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종회의원들이 결국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17대 종회는 상생과 화합 속에 마지막까지 여법하게 운영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7일 금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